수업 교재부터 펴봐라. 수업 교재. 4월 중학교 왜 이러지? 수업 교재. 수업 교재. 우리 수업 교재 처음이야? 그래? 그렇구나. 수업 교재가 처음이구나. 수업 교재가 수업 교재가 처음인데 막 50 다 풀어갖고 온 거야? 오. 쌤이 앞에 껴서 그 뒤에 쉽다 해서 응. 그 앞에 거랑 쉬운 거라고 아쉽고 57번, 57번. 57번. a제곱 얘가 5분의 1 그다음에 11분의 1의 b제곱은 26분의 1 그다음에 8분의 1의 c제곱은 얘는 23분의 1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선은 뭐 A, B, C가 양수니까 이게 뭐 별로 막 그 5분의 1이구나. 3의 A제곱은 5고 7의 B제곱은 26이고 그 다음에 8의 C제곱은 23이고 이게 저번에 언제 한번 그 대소 비교할 때 아마 난이도상으로는 책정되어 있는 난이도상으로는 중에서 중상 정도밖에 안 되는 대소 비교거든. 대소 비교 중에 진짜 극악의 대소 비교는 막 그래프 섞어놓고 막 난리도 아니야. 예전에 한번 풀긴 했어. 그래프 섞어놓은 것도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나? 그래갖고 여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는 그 문제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내신 문제의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안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내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상급 문제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한번 이야기는 했어. 뭔 얘기를 했냐면 26, 23, 뭐 5가 나왔다 그래서 뭐 3하고 7하고 8을 비교하려고 얘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에 이제 이쪽 밑을 맞춘다거나 뭐 아니면 뭐 지수를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기초 문제인데 그거는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의 a제곱은 9의 a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25로 바꿔서 25와 26과 23의 크기 비교를 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얘가 좀 어렵다 그랬어. 생각보다 접근이 너네들이. 그래서 우선은 얘를 제곱을 해놓고 가는 거야. 제곱을 해놓고 아니면 뭐 방법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7, 8구니까 7, 8구를 비교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8의 c제곱하고 또 뭐야 7의 b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23, 26이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면 얘가 7의 b제곱하고 7의 b제곱하고 똑같은 이 b제곱이 있는 상태의 8의 b제곱은 이게 당연히 비교되는 것을 하나 갖다 놓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세팅이 된 조건이고 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건을 하나 갖다 붙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당연한 걸 붙임으로써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까 상단문법 같은 느낌? 이렇게 됐어? 하나 더 짝을 좀 만들어 보자. 눈으로 좀 봐봐. 뭐가 또 있나? 그 다음 건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게 분수꼴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C보다는 B가 더 큽니다.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떤 배수 비교할 때 필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기는 해. 왜 이게 지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25하고 26을 비교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9의 A하고 7의 B가 있는데 9의 A보다 7의 B가 더 큽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9의 B가 더 큽니다.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를 했을 때는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되는데 문제는 C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8의 C하고 9의 A하고 얘가 더 큽니다. 근데 8의 C하고를 아니지 8의 A하고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안 나온단 말이야, 값이. 크기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못 풀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뭐라냐면 이런 걸 좀 해볼 수가 있어. 이 5라는 숫자를 그거보다 조금 작은 누구, 그거보다 조금 큰 누구로 비교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3보다는 크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뭐가 있을까? 3보다는 크고 3의 A가 5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또 여기다가 뭐를 하나 붙여서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럼 뭐가 있을까? 얘가 지금 루트 25잖아. 얘가 루트 25야. 그럼 얘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을 하나 갖다 붙이는 거야. 조금 더 큰 녀석을 갖다 붙인다는 게 루트 27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5라고 하는 숫자는 3의 a제곱이고 얘는 3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2분의 3제곱이고 그래서 a 값이 1에서 2분의 3 사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C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B랑은 이미 비교가 끝났으니까, 그치?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8의 C제곱이니까 8의 C제곱을 또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좀 찾아봐야지. 그럼 8의 C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 25라는 숫자라는 걸 이용을 했듯이 C도 비슷한 어떤 크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2분의 3하고 1 사이에 있는 A랑의 크기를 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C를 표현하든 2분의 3보다 큰 값으로 C를 표현하든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치?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23이니까 얘가 27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비슷한 어떤 2분의 3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요가 사실은 좀 숫자는 컨닝을 좀 했어. 이게 8루트 8이면은 지금 얼마냐? 2의 6제곱 64지. 얘가 루트 64. 그 다음에 23의 이 크기는 실제 64보다는 작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요걸 만들고 싶은 거야. 요거. 그러면 얘 64는 8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 64는 8의 얼마니? 역시 이거 아니지. 8에 64가 나오면 안 되지. 8루트 8이 얼마냐? 64에 8의 2분의 3제곱? 8의 2분의 3제곱. 또 23이라는 숫자가 이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전체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막 숫자가 지저분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23이라는 숫자는 아까 얼마였냐면 8의 C제곱이었거든.
그래서 8의 c제곱이니까 c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요런 숫자입니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워갈 수 있는 건 사실 뭐 숫자 비교를 이렇게 뭐 이 숫자가 이렇게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맥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것 사이의 크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의 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두 숫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크기 관계를 따지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얘는 좀 숫자가 지저분해서 어렵지만 요건 가능하잖아,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요 정도 그냥 크기 관계를 우리가 찾을 때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하는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중교재 문제집에는 저 정도 선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 선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애들이 오답률도 높아. 그래서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이 조금 고심을 해서 낸다 그러면 아마 저런 방식으로 크기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시너지에도 있는 문제야, 저 방식은. 자, 그 다음에 58번. 이 58번은 자주 보이는 문제이기는 한데 좀 애들이 좀 얘도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동, 그래서 fx라고 하고, 치역에 속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an, 그때의 x값을 bn이라고 할 때 an 더하기 bn이 50보다 작은 상태를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네. 이제 우선은 뭐 이거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봐야 되겠지.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얘를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로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2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뭐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여기서 붙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y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이동한 거를 다 갖다 쓰면 이래 나올 거야. 이래.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n이 지금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게 원점 대칭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그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만큼 n만큼 간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이만큼 올라갈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점근선 정도는 챙겨야지. 적어도 점근선 정도는 좀 챙겨주셔야 할 것이고. 됐어?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자연수의 최대값, 치역에 속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이면 얘는 n제곱 플러스 n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은 안 가지지만 최대한 가깝게 간다라고 했을 때 얘보다 1 작은 거보다는 크겠지. 이해돼? 예를 들어 점근선이 10이면 적어도 9보단 크겠지. 왜? 점점 가까워지니까 거의 미세하게 가까운 거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fx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자연수의 여기 최대값을 an이라고 한다. an은 뭐라고 쓸래? 얘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치? 점근선보다 1 작은 애. 그러면 이제 그때의 x값을 bn이라고 한대요. 그럼 그때의 x값을 찾으려면 요 an에 의해서 얘가 an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요 지점이 요때 x값은 어떻게 찾냐 이거지. x값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x 플러스 n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과 같은 그때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x가 응? x가 a일 때야? n 그리고 x가 n일 때 참. 아니 x가 n일 때 때 bn이 x가 n이 bn이 x가 n일 때라고? 뭔 소리야?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n 플러스 n 0 돼서 2의 0제곱은 1하고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라. 아니 이거 x 아니야 이거. 이때 x 값을 구해야지. 이게 bn이잖아. 네. 그래서 그때 x 값이 n이면은 저 어깨가 응? 뭔 소리야? bn이 n이라고 아니면 bn이 n이라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얘가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b의 n은 이제 뭐야 n이 나와줘야 여기가 0이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그치? b의 n은 n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기하는 an 더하기 bn 더하기 bn은 뭐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n제곱 플러스 2n의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0보다 작으면 되니까 n의 n 플러스 2 값이 51보다 작은 애 이거 찾으면 되겠네. 그지? 이거 그냥 개수 찾으시면 되는 문제야. 그닥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네요. 8번은. 여기서는 뭐 건져갈 거가 딱히 없겠다. 뭐 그냥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정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59번은 그림과 같이 곡선 2의 x제곱 y는 2분의 1 x 플러스 k가 두 점 AB에서 나타나는데 AB의 값이 3루트 5다. 그때 점 A의 x좌표는 그랬네. 그러면은 뭐 얘는 뭘 봐야 하는 걸까? 우선 첫 번째로 좀 질문 얘들아. 이 그래프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무언가와 비슷하다는 거는 아니. 이제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정리를 좀 하자. 2학년이니까. 원래는 이걸 1학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주중반에서 그런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예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던 시점에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얘들아 근데 산을 좀 붙여서 이거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 개소리지? 막 이랬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때 혹시 했던 얘기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에 대한 어떤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게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것도 좀 있는 게 예전에 우리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L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똑같은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을 우리가 어차피 교점이니까 이 두 개의 연립된 형태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차피 F에다 집어넣어도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F에다가 집어넣어도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Y좌표일 거고 얘는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X좌표일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의 제곱 플러스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서 우리는 그냥 길이를 식으로 표현이 가능함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함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은 문제야. 두 번째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얘하고 얘가 또 뭐야? 어떤 관계를 또 갖고 있어?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지 또. 됐어? 근데 잘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다 뭐니? 알파와 베타의 근계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애지, 그치? 요게 하나의 세트인 거거든.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미처 여유가 없어서 배우고 있는 과정 속이라 헷갈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든 학생이. 그래서 한 바퀴 지금 돈 다음에 다시 1학년으로 이 내용을 품고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 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지?
아직도 늦지 않았어 얘들아. 1년만 더 하자. 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엊그저께 의대 정원 추가 발표를 했잖아. 정원 신청을 했잖아. 각 대학별로.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끝나고 확정안이 발표가 됐어. 그래서 담대 치대, 그다음에 뭐 충남대 등등등 해서 이쪽 지역의 배정대학교의 인원수가 100명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추가 배정 인원이. 그러면 거기서 지역 인재를 60%를 땡겨오면 적어도 60명 이상.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국어와 영어가 1을 찍는다는 국어가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가 1이 된다는 가정하에 수학이 2여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강원도는 한 3이 돼도 가더라고 보니까 대충. 수학을 거의 버려도 의대를 갈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야. 얘들아. 강원도로 이사 가든지 1년을 좀 더 해보는 것도. 이제 이런 농담도 못하는 시기가 됐어 벌써. 니들 벌써 현실이야? 그럼 안 되지 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 진지하면 내가 즐겁잖아. 진지하게 가려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좀 체감이 좀 되기 시작해야겠지 늘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자 여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냐면 얘랑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랑 얘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리고 사실은요 잘 보면 여기랑 여기랑을 봤을 때 얘랑 얘가 얼마지 이거? 3루토지. 3루토지. 피타고라스잖아. 이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2일 수 있지 않냐? 6일 수 있지 않냐? 약간 이 느낌도 있지 않니? 그지? 뭐 사실 뭐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 느낌도 있어. 이해되지? 1대 2대 루트 5잖아 이거. 피타고라스. 자 우선은 뭐 대충 한번 뭐 채울 수 있는 거 좀 채워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이 A라는 점이 A, 뭐가 되는 거지 이게? 2의 A 제곱. 그다음에 B라는 점이 B, 2의 B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B-A분의 2의 B-2의 A가 얘가 2분의 1이 나와줘야 하는 거거든 지금. 그치? 기울기니까. 맞아? 맞아. 그럼 이제 B-A 값은 얼마니? 2의 B-2의 A라고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B 성분의 길이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죠. AB 성분의 길이는 루트에 아까랑 똑같아. B-A의 제곱하고요. 플러스 여기는 뭐가 들어가니? 2의 B-2의 아니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야 2의 B-2의 A의 제곱 한 게 얼마? 얘가 3루트 5 이렇게 떨어지면 되지. 이해되지? 이렇게 떨어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 2분의 B-A로 바꾸면 B-A 값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냐 안 그러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하면 B-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 나와 이거. 계산을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B-A가 6 나오니까 B의 값을 뭘로 바꾸고 B의 값을 A 플러스 6으로 바꾸고 그래서 2의 A 플러스 6 마이너스 2의 A의 값은 3이 됩니다 해가지고 A 값을 찾는 거거든. 됐어요? 됐어? 됐냐 안 됐냐? 됐죠?
하시는데요. 지금 근데 오늘 일찍 와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일찍 왔다? 1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게 온다고 왜 말을 안 했는데 마지막 주면은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30일이 넘었구나. 아이 옮기면 돼. 올라가 미리 있어. 도망가면 안 돼. 됐어? 근데 잘 봐라. 지금 이게 흘러가는 게 원본인데 지금 보면 이게 고스란히 그거 아니냐? 여기가 A야. 그렇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왜 여기 얼마야? 여기 A 플러스 6이야. 그치? X좌표가. 그러면 X좌표가 A면 여기 Y좌표 뭐겠냐고. 2의 A야. 이 X좌표가 A 플러스 6이면 Y좌표 뭐겠냐고. 2의 A 플러스 6이라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높이 차는 얼마야? 3이라고 해. 이해돼? 이게 그래프가 눈에 보이면 이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저 과정이 굳이 여기가 A고 여기 A 플러스 6인 이유가 이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오히려 중등 과정이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비율 자체가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인데 얘가 3루트 5면은 이거 당연히 아는 거잖아.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이제는. 그잖아. 그치? 그래서 도형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야. 수원 수투에서는 도형 그래프 문제는 죄다. 근데 저렇게 풀면 그냥 답 나온다. 그치? 그 다음 60번 x랑 y의 곱이 0보다 큰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은요 그랬거든. 얘의 최소값은요. 요거는 사실 60번은요 60번은 북일고 애들쯤 되면은 잘 풀래나? 북일고 애들쯤 되면 왜 내가 북일고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냐면요 이게 로그를 가장한 수하 문제거든. 로그를 가장한 수하 문제. 자 봐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거든. 맞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밑이 3인 i이기 때문에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거든. 맞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y의 플러스 y제곱 분의 이거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이것이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는 찾아지니? 됐어? 그래서 얘를 뭐 하냐 하면 이 산술기하 문제야. 산술기하 덩어리 큰 게 이 식이야 항상. 좀 어렵게 나오면 산술기하가. 잘 봐. 그럼 요거 산술기하가 어떻게 가나? 이거 아마 산술기하 할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북일고에서 이런 덩치까지 나온다고? 수하할 때 그냥 니네랑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때 있었어. 얘기했었어. 희재라는 애가 하나 있었고 그때 지환이라는 애도 있었고 승준이라는 애도 있었고 진짜야. 진상인 애도 있었고 그지 민상아? 있었어. 있었어. 지슈도 있었을걸? 신발 있었을걸 마? 이거 이렇게 한다고. 얘를 유리함수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2xy를 해가지고 얘가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에 얘가 얼마야? 2xy 이렇게 만들고요. 됐니? 그래갖고 얘를 xy로 나누는 거야. xy.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냐? x분의 y에 관련된 그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야 돼. 이거. 이 정도는 나야 돼.
얘는 안 나더라고. 뭐가 있었어? x제곱, xy, y제곱이 있을 때 우리 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y제곱으로 나눠가지고 y분의 x의 전체 제곱, y분의 x 상수해가지고 방정식처럼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해서 그때 xy로 나눠서 산술기가 쓴다. 그게 이거라고. 인제는 좀 느끼겠지, 그치? 내가 맨날 떠들어대는 것 중에 얘들아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하는 것들이 나온다니까 좀.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1 빼기 여기다 xy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y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y에다가 이 위에가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봐봐 xy가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나누기 x제곱을 하면 x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면 얘가 뭐야? x분의 y x분의 y도 양수야. 그 다음에 얘를 나누기 y제곱을 하면 마찬가지 y제곱 양수니까 y분의 x 역시 양수라고. 양수하고 양수 산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죠? 그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대가 돼야 되지.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 산술기하에 최소값 찾는 거죠.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 로그를 가장한 산술기하 문제더라. 그래서 뭐 이게 시험에 뭐 되겠냐? 근데 아무튼 저거는 방식은 알아둬라. 식 정리하는 거를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돼. 식 정리하는 거. 산술기하가 혹시라도 툭 들어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 이거는 이 수업 교재는 얘들아 쭉쭉 풀어. 내가 만약에 오늘 저기 뭐 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갖고 저거 질문 처리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만약 뭐 오늘 끝나더라도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이게 좀 풀어봐. 그래서 오늘 내가 내신 교재를 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남았어. 딱 한 달. 제일 빠른 학교가 딱 한 달 남았거든 지금 23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신 교재 준 거는요 수업 시간에 애들아 풀어 소리 절대 안 할 거야. 그냥 풀어 니들이. 그냥 니들이 꾸준히 푸시고 시간 남으면 푸시고 조금이라도 짬 나면 풀어. 시간 잡고 풀지 마. 시간 아까워. 짬 날 때마다 풀라고.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위에 코칭실 올라갔는데 시험지 풀고 할 게 없어. 숙제도 다 했고. 그럼 그럴 때 풀라고. 그럴 때. 그러면 숙제를 다 풀고 하면 선생님 숙제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숙제가 거의 없을 거야. 뭐 지금도 거의 없지. 놀러 다니지 지금. 숙제가 거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 교재하고 행복한 문제하고 내가 필요한 문제들은 다 풀어줄게. 질문 풀고 이제 남은 시간에 그거를 풀어주면 그거 내가 풀어준 것만 복습해. 풀어준 것만 질문 나왔던 거나 그래서 풀어준 거 내용 정리해 놓은 거 복습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내신 교재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던져주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만 하시라고. 그런 것만. 근데 아마 내신 교재를 많이 풀어야 할 거야. 많이 시간 투자를. 그러니까 숙제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숙제 이외의 시간에 무조건 내신 교재 계속 붙들고 사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질문이 많아야 해. 눈에 많이 익혀야 돼. 이제는 시간상으로 3월이 거의 끝나가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게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끝나면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나면 삼각함수 한 파트 하나 남는 건데 삼각함수 파트는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게 전혀 안 나와. 진짜. 근데 그래프가 들어가는 애들도 끼껏해야 뒤쪽에 만약에 방정식, 부동식이 포함될 때 그때 조금 어렵지. 사실은 뭐 그닥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파트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뒤에 하긴 할 건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앞쪽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가 아마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건 좀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내신 교재 빨리 끝내고 다른 학교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4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이 프린트 이빠이 쌓아놓을 거야. 이쪽에다가 그냥 정말 그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1부터 한 6까지 정도 되는 난이도 되게 쉬운 문제들을 잔뜩 쌓아놓게. 그러면 할 거 없을 때 문제를 쪼개놓을 거야. 예전에 우리 그 유형별로 쪼개놨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지겨워서 한 3개 풀고 안 풀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한 회차당 한 4문제에서 5문제 쪽지 시험 보듯이. 그래서 그거를 뭐 1차 시부터 100차 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줄게. 원하면 이게 손가락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풀어도 다 못 풀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3문제, 4문제씩밖에 안 되니까 그냥 시험지 한 장 풀고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그냥 4장 풀고 걸어버리고 4장. 왜 그렇게 주냐면 이유가 있어. 학원에서 오답 노트 하라 그러는데 사실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건 확실하거든.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냐 비효율적이다 내지는 사람을 많이 타. 좀 오히려 그건 더디고 이해가 좀 느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거든. 기억력 좀 안 좋고 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야. 했던 거 다시 푸는 게. 근데 우리 반은 특성상 뭐 조금 빠릿빠릿한 아이들이야. 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어 단어 외울 때 보면 이래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개를 외우라 그래도 한 2번, 3번 확인해서 외우다 보면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책을 피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나버린다고. 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보고 외워야 되는데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가 암기가 돼 있다고. 첫 번째 단어를 봤는데 애플이야. 맞아. 이거 저번에 보니까 밑에 단어 바나나던데. 그렇잖아. 그거 그지? 영어 스페링도 기억 안 나는데 뜻은 기억나잖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오답 노트의 단점이라고. 풀지도 않았는데 풀이 과정이 대충 기억나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억이 나는 거야. 그냥. 그럴 바엔 차라리 오답 노트 역시도 새로운 문제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그 유형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 아니면 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죄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 노가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초 문제 또는 뭐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맞아 갖고 오는 문제를 내가 계산 실수를 한다 혹은 뭐 자꾸 그 문제만 틀린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점수 깔아줘야 돼 니들이. 그러니까 70점이면 70점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달려들어야 점수가 올라가고 티나게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췄는데 쉬운 문제 3개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 프린트는 내가 그냥 아예 그냥 뽑아서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돼. 니네들이 첫 번째 내신 교재는 끊임없이 집에 갔을 때 풀어야 되고 학원에선 될 수 있으면 내신 교재는 질문할 때 빼고는 안 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시간 남으면 그 프린트 뽑아놓은 거 계속 갖다가 뭐 10개씩 가져다가 20개씩 가져다가 풀고. 그리고 이제 수업 교재나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데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암기하라는 얘기야. 이제 눈에다 박아놓으라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 저럴 때 산술기하를 썼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정도만 되면은 아마 될 거야. 그리고 내신 교재가 이번에 표지가 벚꽃이거든. 내신 교재가 표지가 벚꽃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과연 지중쌤은 이걸 어떤 느낌으로 이 벚꽃 표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내가 이 의미를 파악을 했어. 이 벚꽃의 의미는 벚꽃이 피는 날까지 이걸 다 풀자 이런 어떤 목표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올해의 벚꽃 개화 시기가 대전이 3월 30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받으면 3월 하루 더 줄게 31일. 그래서 3월 31일까지 내신 교재를 다 풀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프린트를 푸는 걸로. 괜찮지? 괜찮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뭐 한 500문제밖에 안 된대. 500문제면 지금부터 열흘이면은 그냥 하루 50문제면은 테스트도 50문제 보잖아. 어렵니, 그지? 내가 미안했어. 니들한테 이 문제 이 정도밖에 안 주고 31일까지 시간을 주면은 너희들 너무 여유로워서 되게 우리 애들을 내가 너무 낮게 봤나 뭐 이런 어떤 미안함도 좀 있고. 알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자연수 AB에 대하여 곡선 Y가 76번 Y가 A의 X 플러스 1과 Y는 B의 X가 직선 X는 T와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십시다. A의 값은 2에서부터 10이고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 어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놔. PQ가 1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요 문제는요, 수능 특강이나 이런 어떤 그 수능 베이스 기출 문제집 또는 예상 문제집에 단골로 나와 이 문제.
요 개념이 요 상황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A의 x 플러스 1하고 B의 x가 있잖아. 우선 여기서 첫 번째 A의 x 플러스 1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B의 x하고의 또 관계를 살펴봤을 때 A하고 B가요 자연수라고는 했지만 누가 크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상황이.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자. B가 더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양수 부분에서.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A를 1만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서 엇갈린다는 거지. 자, 그럼 대충 그려놓고 봅시다. 그려놓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의 x 플러스 1에다 우선 0을 집어넣어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A의 1제곱 A다, 그지? 그래서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 애냐면 A에서 만나는 애야. 이렇게 A에서 만나는 애. 그 다음에 B의 x를 살펴보면 B의 x는 1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요. 여기가 1일 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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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되냐면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B는 어차피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 얘가 B고요. 얘가 B고 얘가 A에 관련된 애라고 했을 때 그러면 B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건 고정이란 말이지. 그치? 1이라는 건 고정인데 A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네들의 곡률에 의해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긴 생길 거야. 이게 이제 이쪽에서 생기냐 이쪽에서 생기냐의 차이이긴 한데 물론 뭐 이게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이 그림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냐,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지.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까요? A가 B보다 크고 이때는 B가 얘는 A가 B보다 큰 상황.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니까 Y축에 붙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A가 곡률이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됐어?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럼 그거를 이제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하냐 하면요. 얘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할까?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될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 x, t에 대하여 PQ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대충 한번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A하고 B의 크기의 관계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얘가 지금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만약에 1을 여기다가 1의 위치를 보면 여기는 이제 B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제곱이 될 거거든. 뭐 이것까지는 뭐 알겠지, 그치? 됐어? 그러면 A 제곱을 생각을 해봐. A가 2부터 10 사이지 않냐?
그지? A가 2부터 10 사이야. 그러면 A가 2부터 10 사이니까 만약 그냥 A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부터 100 사이가 되겠지, 이 크기가. 그치? B라고 하는 애도 2부터 10 사이니까 얘는 2에서부터 10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A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B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됐어? 그러면 요런 관계들을 생각을 해서 했을 때 PQ가 10보다 작을 수 있나?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점 정도는 10보다 작은 애가 생겨야 되거든. PQ의 길이가. PQ의 길이라고 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10보다 작은 애가 생겨야 되거든. 어떻게 되겠니? 그걸 좀 찾을 수 있을까? A가 2일 때랑 3일 때. 우선 A는 4부터는 안 돼. A 제곱 자체가 얼마니까? 근데 4하고 B가 6보다 크면 어. 차이는 10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순서상을 찾으려면 식을 어떻게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되냐는 거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쵸?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다. 그러면 x는 t라 그랬으니까 요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t가 2라고 하면 t가 2라고 하면 여기가 2지,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a의 4제곱이 되지? 근데 a가 2부터라며. 그지? 그쵸? 어? 아, t가 2면 얼마? x가 2니까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2도 되는 거 아니냐? t가 2일 때도. t가 2가 되면은 a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면은 얼마냐? 8. 그지? 8. 그 다음에 밑에는 b의 x제곱이니까 b제곱. 그럼 얘도 10이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도 생각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한번 뭉뚱그려도 생각을 합시다. PQ의 길이는 점점 커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t가 1일 때, 적어도 t가 1일 때는 10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어떤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한 점은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한 점 안에 포함은 된다는 거지. PQ 점점 커지니까. 됐지? 그러면 얘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는 얘가 1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10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제일 작은 애가 얘니까. 됐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식을 쓰면 될 거, 순서상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A가 2일 때는 B가 가능한 게 2인데 맞나? 그치? 아니 여기서 애초에 여기가 되잖아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그럼 3이면 B가 가능한 게 2 아니면 3인데 B가 3인데 A가 3이고 B가 2일 때는 여기 가서 9 빼기 2니까 가능.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3이면 9 빼기 3이니까 가능. 그 다음에 A가 4면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 A가 4면 B가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3 아니면 4인데
A가 4면은 16, 4 안 되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A가 4니까 16 빼기 얼마야 이거? 16 빼기 3이면 10 넘어가고 16 빼기 4 넘어가고 16 빼기 2 넘어가고 이거 안 되죠. 근데 그 저게 길이가 10보다 순간에 딱 길이가 10이 되는 거 맞는데 그 순간이 자꾸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디가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P라고 해보자고. 이 P점의 길이가 10인 거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렇게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네 말대로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못 따져. 안 그래도 그렇게 따져보려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못 따져보니까. 그래서 얘는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으나 그 점 P에서의 A, B의 길이가 10이 되는 구간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의 그 값이 10보다 작은 값인데 얘가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이라 그랬으니까 한 점만 적어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경계의 끝값 전체 다를 구해라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지금처럼 뭐 이게 자연수가 아닌데요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뭐 이제 PQ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이런 경우를 찾아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게 그랬을 때 뭐 어떤 뭐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까?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까? t가 2일 때가 된다라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나? t가 2면 b제곱 a제곱 b제곱은 100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나온다고? t가 2면? 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0보다 작아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b의 제곱이 2에서부터 10 사이라 그랬나? 2에서부터 10 사이. 그러면 b제곱이 4부터 100 사이. 그러면 b제곱 플러스 10이 14에서부터 110. 그럼 얘가 a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은 얼마면서 8부터 1000 사이? 지금 B의 세제곱 더하기 10이 왜 A의 세제곱? 어? 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0이 왜 A의 세제곱? b의 제곱 더하기 10이 뭐라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10이다. 근데 a의 세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값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오려면 a가 이게 되는 경우가 있냐? 네 많아요. 많아? A가 2일 때
A가 2일 때 B가 2면은 되고 B가 2면 되고 A가 3일 때 B가 5여도 돼요. 그리고 A가 4일 때 B가 8이어도 돼요. 그렇구나.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여기가 A의 세제곱이 A가 2면 없나? B가 2. B가 2 B가 2 그다음에 A가 3이면 B는 27이니까 17 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5 17, 4, 46 5 에서 10까지 0 넘어도 돼요. 음수도 돼요. 음수 근데 이거는 A가 더 커야 되잖아. 근데 A가 3이면 B가 5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안 되지. 여기 안 되고. 그 다음 A가 4면 마찬가지로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A가 3이면 A 세제곱이니까 27이니까 B가 제곱이어야 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A가 4면 안 돼요. 안 되고 A가 5면 안 돼요. 안 되고 6이면 이제 안 되지 않냐? 밑은 다. 근데 얘는 여기 겹치잖아. 이거 하나로 겹치네. 이거 다 따져봐야 되나 그러면? A의 4제곱하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아니지. 이거 맞니? 네. 근데 그것도 A는 2, B는 2가 안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3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케이스는 3개밖에 안 되네. 이거는. 그럼 P가 A가 B보다 작을 때는 A가 B보다 작을 때는 선생님 이거 PQ면은 어. 그 Q가 P보다 위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볼 수 있죠. 여기선 안 되고 여기선 되고 그거 합쳐서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그 A, B 대소 상관없이 A 제곱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선 안 된다고. 네. 왜냐면 저기가 A가 저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저거 두 개 합쳐가지고 어. A, B 대소 생각하지 말고 A 제곱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대로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B가 맞는데 네. 이쪽은 B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네. 근데 그게 10보다 어차피 마이너스 10부터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라고 놓고 그냥 풀어도. 개수를 한번 세봐 그거 있다가. 얘들아 이거는 요 정도 해놓고 개수를 한번 세보자 다시. 자 우선은 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로 갈린다는 거는 알겠지 그지? 중간에 엇갈리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던 길 계속 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두 개의 높낮이 y좌표 길이의 차가 결국에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길이보다 작은 상황의 순서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 구조는 이해가 돼. 개수는 나눠서 찾아봐야겠다. 오케이? 그거 이따가 다시 찾아보자. 그거 체크 좀 해놓고 찾아봐.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구간을 그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79번은요. 이거 역함수 구해라.
야 이거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이거 시험에 나올래나? 예전에 한번 본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좀 본 거 같기도 해. 이게 되게 지저분한 문제기는 하거든. 봐봐. y가 2분의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려면 x는 y에 관한 어떤 식 이렇게 나와야 우선 얘를 우리가 뭐 xy 문자를 바꿔가지고 뭐 y는으로 바꿔서 역함수를 만들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이긴 하거든. 애매한 문제. 그래서 시작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by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얘를 가지고 x를 만들어서 떨궈내야 된단 말이야. 떨궈내야 되는데 그냥 떨궈내는 게 힘들어. 그래서 뭘 하냐면 저기에서 그 뭐라 그래? 요 표현 자체를 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뭔가를 툭 만들어야 되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 뭐냐면 이거 있잖아.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게 역수 관계니까 얘의 제곱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이 있지, 그치?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지 않니? 됐어?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될까? 이게 누구야? 얘잖아. 그럼 얘가 4y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지. 됐어? 됐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얘가 이게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로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되니? 여기까지는 되니?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 얘랑 얘를 더해요.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이 x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바꾸는 작업인 거야. 그럼 얘가 2 곱하기 2의 x는요 2y에 플러스 잠깐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올 텐데 플러스가 나올 텐데 어디서 틀렸냐?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플러스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 플러스. 근데 루트에 4y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x는 2의 x는 y 플러스 루트에 y 제곱 마이너스 2 y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y는 뭘로 바꿀까? 로그 2의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지수도 그렇고 뭐였더라?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두 개는 되게 그냥 지저분하게. 근데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뭐 범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되게 가물가물하니까 해설보자. 아 맞아. 여기서 얘가 지금 둘 다 양수잖아. 얘가 2 루트에
1. 여기다 크거나 같지? 산술기하고. 그래서 얘가 y가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써주셔야 돼. 그냥 여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건 뭐 때문일 거냐면 이것 때문일 거야. 이거. 어려운 이유도 그렇고. 됐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요거 정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지울 수도 있구나 이런 거나 배울 만한 거지. 역함수는 뭐 저기도 아니고 수하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너지는 지금 보니까 시너지는 어때요? 시너지는 오늘은 왜 정현이가 안 오지? 안 오기로 했나? 수토가 233번. 수토가 아니지, 우리 수토 아니지? 233번. a가 0에서 1 사이인데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 뭐 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얘들아.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눈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인 a 값은 뭐라 그래야 되나? 10의 a제곱인데 a가 0에서 1 사이니까 뭐겠냐?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아이들 그건 알겠지? 그치? 얘들아 10의 a제곱이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아이들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인 값은 얼마야? 2 아니면 5 아니면 8? 이렇게 되나? 2 아니면 5 아니면 8? 그러니까 10의 a제곱이 2, 10의 a제곱이 5, 10의 a제곱이 8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a 값은 어떻게 찾아야 돼? 로그 붙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3개 더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26번 526번 좋아. 이거 풀어오라고 그랬더니 또 풀어왔어. 또 하는 거 말 잘 들어. a가 1보다 큰데요. 로그 a의 x가요. 로그 a의 x가 1하고 교점이 p하고 q. 성분 pq가 c의 지름일 때 그랬네. pq가 c의 지름일 때. 그리고 요거는 뭐 원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뭐 그거 먼저 가지고 좀 정리를 합시다. 아까도 이제 그랬지만은 도형이 포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 분석을 빨리 하면 조금 효과가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얘가 4분의 5,0네 원이 4분의 5,0니까 1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 그 4분의 5하고 4분의 루트 13 누가 더 크냐? 루트 13하고 4분의 5가 더 크니? 16분의 14면 얼마냐? 4분의 루트 13 맞네.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고 여기에 반지름은 4분의 5. 4분의 5가 더 크지? 그러니까 X축은 여기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맞고 항상 뭐 그림을 잘못 그려주진 않았겠지. 그 얘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나는 가는데 이렇게 돼야 되나 봐. 여기가 이제 지름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여기가 지름을 지나가게끔
지름이니까 뭐 중심은 당연히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중심은 지나갈 것이고 요런 상황이구나. 오케이. 그럼 사실 이 문제도 아까 거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왜냐하면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을 알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2분의 루트 13인가 이거? 그렇지. 얘가 2분의 루트 13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뭐라고 놓고 A가 있나? A가 있네. 그럼 얘가 P, 로그 A의 P. 여기가 Q, 로그 A의 Q. 뭐 이렇게 쓰고. 그쵸? 그러면 뭐였니? 이거 저기가 뭐였니? 아 이거 뭐 그 길이까지는 갈 필요도 없겠는데 이거. 왜냐하면 P 더하기 Q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요 점이 얼마니까? 4분의 5, 0니까 얘가 2 곱하기 4분의 5랑 같지? 사실 이게 좀 헷갈리나? 뭐 이렇게 하면 4분의 5랑 같지 이거. 그 다음에 로그 A의 P랑 로그 A의 Q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는 제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PQ의 값은 1이 나오는 거고 P 더하기 Q의 값은 2분의 5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됐지?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수상 내용으로 바뀌네. 이거 근계수로 바뀌네. 이게 뭐가 되니?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에 플러스 1은 제로에 두 근이 t, 알파, p하고 q 아니야 이거? 그쵸? 맞지? 그러면 얘가 2t제곱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2는 제로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 보이는데? 그래서 p 값이 2에다가 q 값이 2분의 1에 2가 나오는구나. 2분의 1에 2가 나오네. 오케이. 됐어? 두 개의 근 P하고 Q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길이가 꼬여져. 길이가 이해돼? 아까 했던 거 있잖아. Q-P의 전체 제곱 이거 마이너스 이거의 전체 제곱 해가지고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게 2분의 루트 13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유형이 생각보다 단원별로 있어. 단원별로 교점 관련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그 다음에 528번 528번 두 개의 지수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 얘도 좀 문제가 좀 있어. 왜 문제가 좀 있냐면 이 약간 막 그 단순히 막 덧셈 뺄셈 딱 해가지고 는 얼마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문제죠. 그럴 것 같다. 자,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나 봅시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준 이유는 뭐게? 이 원점 지나가는 거 기준 잡아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되지, 그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이제 3분의 a-1에 얘의 x제곱의 그래프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개로 갈라지지. 뭐냐면 3분의 a-1이 1보다 작을 때랑 3분의 a-1이 1보다 클 때로 갈려. 얘는
그래서 개형을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살피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가 이 모양을 가질 때 사실 다 만나지.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게끔 만들어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가 기본형 그래프기는 할 거라 X축 위쪽에서는 계속 뭔가 움직임이 확고하잖아. 눈에 딱 보이잖아. 얘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게 확고하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무조건 만나지 그런 거. 그치? 됐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으니까 얘는 다 돼. 이거는 다 돼. A의 범위 하나는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인데 그럼 얘가 뭐인 걸 찾아봐야 될까? 뭐인 거를 찾을까? 자 우선 안 만나는 거 생각해봐. 안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곡률로 올라갔을 때 안 만나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평행이동한 거니까. 맞죠? 그럼 그거보다 크다 작다만 구분하면 되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다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얘를요 1만큼 평행,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의 의미가 뭐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의 의미가 뭐니? 지수함수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되게 막 그 올라갈수록 되게 커지는. 그러면 이게 약간 일종의 착시야. 일종의 착시. 얘를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일로 가면 만나는 것처럼 보여. 만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어떠니? 이 간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 자체는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거지. 안 만난다고 이거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 이 밑이 3분의 a-1이 2가 된다면 안 만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근데 2보다도 더 크면 얘는 더 꺾일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난다는 거지. 아예. X축 점근선이 어차피 얘는 기본형이니까 점근선이 X축이니까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이쪽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하고 얘는 안 되고 뭐가 돼? 3분의 a-1이 2보다 작은 것만 되더라는 거야. 됐어요? 528번은 뭐 그냥 뭐 그런 개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2번. 532번. 아 절대값이네. 절대값. 이 문제는 막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는. 그 내가 있잖아. 교점 개수 이 지저분한 문제가 결국에는 그렇다고. 자 우선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겠다. f의 x 플러스 2가 fx를 만족시킨다 그랬으면은 주기가 2는 아니다 얘들아. 사실 주기가 2는 아닌데 밑에 범위가 2이기 때문에 주기가 같은 말이 주기라는 말로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밑에 보면 fx의 범위가 2잖아. 간격이.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그것 때문에 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 주기라 그러면 안 돼. 이거 자꾸 강조하는 게 삼각함수 때문에 그래. 삼각함수에서 f의 x 플러스 p가 fx다 라고 나왔는데 p 자리에 f의 x 플러스 8이 fx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x 플러스 8이 fx다. 그럼 주기가 8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기가 4여도 8만큼 가도 똑같지. 주기가 2였어도 8만큼 가도 똑같지. 그래서 찌질하게 문제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낼 수도 있다고. 내지 말란 법은 없어 그건. 그래서 자 그러면 f의 x가요 절대값 x-2분의 1에 플러스 1. 그럼 이제 그래프 먼저 그려봐야지 뭐.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원래가 이제 뭘 구해야 돼? y는 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갈 거니까 2분의 1만큼 보내고 2분의 1만큼 보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야. 2분의 1만큼 보내놓고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겠지 그치? 2분의 1이고 그 상황을 1만큼 올리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값을 살펴보면 2야. 그러면 여기는 2야.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 2에서부터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가 2분의 1이고 1이고 뭐 이렇게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3 나오는데 이 간격이 2분의 1 기준이니까 이렇게 생겨낼 거란 말이야. 그래프는 이거 됐지? 이 정도 그리지 이 정도는. 근데 얘가 이만큼씩 반복이라 그랬으니까 계속 그릴 거라고. 계속 그릴 거라고. 계속 이렇게 그릴 거라고. 됐죠? 그래 놓고 그 다음 y는 2의 n분의 x 그래프. n분의 x 그래프. 그러면 n분의 y는 2의 n분의 x 그래프. 얘가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된답니다. 교점의 개수가 5개. 그럼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임계점 찾으라고. 임계값. 자 그럼 봐봐. 그게 왜 임계값을 그리면 좋은지가 사실 이게 대표적인 문항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여기가 지금 x에다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아니네. 진짜?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나갈 거고 얘는 여기 지나가는 건 맞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밑에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 그 다음 임계값이 여기 요 라인이 얼마고 여기가 y는 2고요 그지?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하나하나 얘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자고. 2의 1제곱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n분의 x가 2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걸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고. 왜 또 1? 알았어. 1. 됐어? 그러면 얘는 또 뭐라고? x는 뭐야? n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x가 n일 때. 다시 얘기하면 2라는 점을 만나는 건 x가 n일 때라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여기쯤이 1이거든. 여기쯤이 1이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라인의 사이마다 정수값이 있어 지금. 라인의 사이마다. 그거는 이해되지? 그지?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여기가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의 사이값, 이 직선들의 사이에 정수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 정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x가 n일 때 2를 지나가니까. 그러면 그거를 몇 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요. x가 1일 때 2를 지나간다고. 누가? y는 2의 x 그래프가요. 됐어? 하나 더 그리면 이해할걸? x가 2일 때 2를 지나가는 애는 x가 2일 때 2를 지나가는 애는 누구겠냐? 다시 2에 x가 2일 때 2를 지나간대.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지. 그러니까 얘는 n이 1일 때고 n이 2일 때는 뭐라고? 여기가 n이 2일 때 x가 2를 요때 이렇게 지나갑니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 어디에 3이 있을 건데 이 3은 n이 얼마일 때를 따지는 거야? 3일 때를 따져주는 애인 거고 n이 3일 때는 얘가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물론 요 높이가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어이씨 왜 2분의 1이야? 여기였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요. 잘못했다. 요거 2분의 1이잖아. 아닌가? 1 맞나? 1 맞네? 1 맞네? Sorry. 1 맞네. 그러면 얘가 1이고 요 밑바닥이 1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2점 지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요것도 사실은 체크는 했어야지. 그럼 지금 뭐야 이거 얼마나 이거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
n이 4일 때는 몇 번 지나가나 봐봐. n이 4일 때. n이 4는 여기잖아. 여기가 4잖아. 몇 번 지나가나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나가지. 됐어? 그러니까 n이 5일 때는 여기겠지. n이 5일 때는 여기서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가면 여기 지나간 다음에 이쪽은 안 지나가잖아. 왜 여기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이건 4일 때랑 5일 때. 그럼 6은 어떻게 되겠어? 6은 여기니까 지나가겠지. 또 개수가 늘어나겠지. 이렇게 해서 찾는 거라고 그냥. 오케이? 얘는 생각보다 별로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다. 잠깐 쉬었다 와갖고 내 내시 교재 들고 내려올게.